배우는 사람은 싸울 이유가 없다. 논쟁 상대가 우리를 해코지할 수 있다. 그때 그에게 항의하지 말라. 음모를 꾸미고 있는 놈이라거나 교활한 인간이라고 말하지도 말라. 이런 감정을 그 사람에게 드러내서는 안 된다. 단지 그를 계속 지켜보라. 하지만 적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며 의욕을 품고 바라보지도 말라. 단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삶에 있어 모든 행동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야 한다. 그들과 우리는 모두 함께 배워나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조금은 관대해지자. 그렇게 해야 내가 말했던 것처럼 의심과 증오 없이 충돌을 피할 수 있다. 하루하루 배워나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기대 이하일 수 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위로다. 만약 당신이 자신에 대해 그렇게 생각한다면 타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칠 수 있는 모든 불운에 대해 이렇게 행동하는 것보다 더 유연한 자세는 없다. 공정하지 못한 공격을 받더라도 고통을 떨쳐버리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돌보아야 한다. 나는 배우는 중이다. 그들 역시 배우는 중이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다. 그것이 전부다. 나는 그들에 대해 조금 더 많이 알 수 있었고 내 반응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울 수 있었다. 그러니 그들 역시 나에 대해 조금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죽음이 두렵다면 삶을 보라. 뒤집어서 생각하라. 그리고 그것이 어떤지 보라. 늙은이, 병든 자, 혹은 몸을 팔던 자는 어떻게 되었나. 찬양하던 사람과 찬양받던 사람, 기억하는 자와 기억되는 자, 모두 짧은 인생을 살다 갔을 뿐이다. 명심하라. 이런 것들은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다. 모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으며 한 개인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작은 얼룩일 뿐이지 않은가. 스토아 철학은 다양한 각도에서 사물을 바라본다. 어떤 상황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이해하기가 더 쉽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처럼 빵 한 조각을 훔쳤다고 하자. 만약 병든 노모를 위해 그렇게 했다면 그는 그저 단순한 도둑으로 보아야 하는가? 또 어떤 부자가 수십억 달러를 기부했다고 치자.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탈세를 감추기 위함이었다면? 사건의 결과는 원인이 무엇이었느냐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진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더라. 가 많은 이유는 우리가 한쪽만 보고 다른 쪽은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죽음이 두렵다면 삶을 바라보아야 한다. 불행이 두렵다면 행복을 봐야 한다. 실패가 두렵다면 성공을 봐야 하고 우울함이 두렵다면 명랑함을 봐야 한다. 양쪽을 다 바라봐야 우리는 완전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강요를 거절하는 법. 탄탈로스. 지구의 권력은. 티에스테스. 권력은 없네. 자네가 원하지 않는다면. 현대인은 고대의 인류보다 강압적 상황에 익숙해지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원하면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지금 다니는 직장의 압력을 참아낸다. 주변 사람들이 옷을 입는 격식을 따르며 실제 생각하는 것을 드러내고 말하지 않는다. 소속된 집단에서 벗어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때로는 잔인한 비난과 무례한 손님을 참아내기도 한다. 그들의 승인과 평가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가진 힘은 모두 우리가 원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것을 변화시키면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작고한 패션 사진작가 빌 커닝햄은 종종 작업의 완성도를 이유로 패션 잡지의 요청을 거절하곤 했다.
누군가 그 이유를 물었을 때 대답한 커닝햄의 말은 잠옷 시적이다. 돈을 거절하면 나에게 강요하지 못한다네. 친구, 돈을 원하게 되면 돈을 가진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세네카가 지적한 것 같이 무관심하면 지구의 권력도 힘을 잃게 된다네. 적어도 우리 삶에 관한 한 그렇다. 삶의 때를 씻어라. 별의 운행을 응시하고 우리 자신이 그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고 상상하라. 그 요소들이 서로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끊임없이 사색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속세의 더러움을 씻을 수 있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 무언가 설명하기 힘든 감정들이 느껴진다. 천체 물리학자 닐 디그레스 타이스는 우주는 우리에게 복잡 미묘한 감정을 환기시킨다고 했다. 누군가는 광대한 우주에 견주어 인간의 유연성을 깨닫고 또 어떤 이는 우주론적 일체감을 느끼기도 한다. 인간은 육체라는 한계 속에서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이 편향된 사고는 자연을 응시하면서 교정해 나가야 한다. 자연과 우주에는 우리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들이 있다. 세네카가 쓴 희곡에는 이제는 속담이 되어버린 유명한 말이 있다. 세상에는 신들의 거대한 사원이다. 우리는 유한하다. 하늘의 광막한 아름다움을 응시하면서 세속적인 인간의 관심사가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유혹에 휘둘리지 않기 위하여 이성적이냐 비이성적이냐 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른 것처럼 선이냐 악이냐 혹은 유용하냐 무용하냐 라는 판단 또한 사람마다 다르다네. 이 때문에 우리에게는 배움이 필요한 것이야. 배움으로써 인간은 자신의 선입견을 버리고 자연의 본성에 맞추어 참된 이성을 갖출 수 있지. 외적 사건과 사물의 가치를 평가할 때 자신의 관점에만 의존하지 않고 인간의 품성과 조화를 이루는 것들의 규칙도 함께 적용한다는 것이네. 사물 혹은 사건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은 무척 쉽다. 그저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다. 먹고 싶은 음식만을 먹고 듣고 싶은 음악만을 들으며 읽고 싶은 책만을 읽는 것이다. 하지만 편식하면 탈이 나기 마련이다. 무엇이 좋고 나쁜지 미리 생각해보지 않은 편식은 큰 병이 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배움을 바탕으로 엄격하게 검증해 나가야만 한다면 자신만의 나침판을 만들 수 있다. 어느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신념과 사상을 이뤄나가는 것이다. 인간적 품성은 우리를 유혹하고자 하는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강력한 방어막이다. 자신이 믿는 것과 그것을 믿는 이유를 알고 있다면 유혹에 저항할 수 있다. 독이 되는 인간관계, 적성에 맞지 않는 직업, 사람들을 괴롭히는 수많은 해악을 피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배워야 하는 이유이다. 고귀해야 할 날도 오늘이고 선량해야 할 날도 오늘이며 최선을 다해야 할 날도 오늘이다. 나와 타인 모두에게 관대하라.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려 할 때마다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유사한 결점은 없는지 살펴보라. 돈, 쾌락, 작은 명성과 같은 것들을 탐닉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봐라. 이렇게 반성함으로써 우리는 분노를 빨리 잊게 된다. 충동에 내몰리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라고 어쩔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관용을 배움과 동시에 자신의 태만까지 고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충동을 없애도록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다. 고의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을 믿을 수 있는 증거는 바로 우리 자신이다. 그 전부를 기억할 수는 없지만 악의도, 의도도 없이 저지른 잘못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가.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한 탓에 약속 시간을 맞추지 못했던 기억, 칭찬하려고 했던 것인데 오해를 불러일으켜 상대를 곤란하게 했던 기억, 잘못된 정보를 믿고 그에 따라 행동했던 기억, 항목은 끝이 없다. 자신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처럼 타인을 용서하라. 그들을 평가절하하지도 말고 낙인 찍지도 말아야 한다. 우리에게 잠재력이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잠재력이 있다. 이를 잊지 말고 나와 타인 모두에게 관대해져라. 어두운 곳에서도 속이지 말라. 우리의 소명은 무엇인가? 선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무엇보다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과업이라고 믿었다. 이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의무이지만 우리는 이를 회피할 핑곗거리를 마련하는 전문가들이다. 호텔에서 수건을 훔쳐가는 사람, 자동차 수리비를 부풀려서 청구하는 사람, 회사 물건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의 공통 분모는 하나다. 다들 그러지 않나요? 이는 토론토 대학의 범죄 심리학자 토머스가 간파한 사소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심리 기제다. 많은 사람이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악을 행한다. 처벌받을 가능성이 낮을 때 더욱 거리낌이 없다. 이 유혹에 저항하라. 스토아 철학에서는 알면서도 저지르는 부도덕을 경계하라고 했다. 늘 베풀 기회가 있다. 호의는 땅에 묻어둔 보물처럼 다루어야 한다. 오직 필요할 때만 퍼내라. 자연은 우리에게 타인을 도우라고 했다. 인간이 있는 곳이면 우리에겐 늘 친절함을 베풀 기회가 있다. 오늘 친구 혹은 지인을 만나게 되면 그들에게 친절함을 베풀 기회가 있을 것이다. 세네카의 말을 옮기면 이때가 우리의 호의를 나누어 줄 기회다. 그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당신이 그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더 나은 친절을 베풀 수 있다. 물론 우리가 베푼 친절이 되돌아온다는 보장은 없다. 돌려받기 위한 호의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 스토아 철학을 배우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해야 한다. 필요한 사람에게 조건 없이 호의를 베푸는 하루를 보내자. 사라지는 것과 남는 것.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다. 보석과 음식에 돈을 지출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들이 많다. 이 사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와 유명인의 생활 방식에 대한 뉴스가 끊이지 않는다. 아무개가 수백만 달러의 집을 샀다느니, 아무개가 반려견과 함께 여행하기 위해 비행기 전세를 냈다느니, 아무개가 호랑이와 코끼리를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다느니 등등. 로마 시대에서도 이런 종류의 가십이 많이 퍼졌다. 연못의 잉어를 키우기 위해 수천 세트테리우스를 지출한 사람도 있고, 매일매일 호화로운 연애를 개최하는 것으로 악명 높았던 사람도 있었다. 유베나리스와 마트틸랄리스의 작품에는 이와 같은 인간 군상을 풍자한 시가 넘쳐난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많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전쟁으로 인한 부채를 갚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매각했고, 전 우루과이 대통령 호세 무키하는 재임 시절 대통령 연봉의 90%를 자선기관에 기부했다. 지금 우리의 뇌리에 남아있는 존재는 누구인가? 아니,
그 전에 누가 더 자신의 삶에 만족했을까?